열심히 했고 항상 밝았는데 그만둔 거야. 순결에도 안 해줬어. 진짜? 오. 지금 남편의 반응은 어때요? 무릎을 조아린다는 거 들어봤어요? 대표님 하트. 수입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모든 건 6대 4인 것 같아. 할까 말까 해. 그럼 말까 할까면 말아. 절대 5대 5가 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건 하나가 뭐가 있거든. 공식적으로 매주 술을 먹고 싶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됐고요. 유튜버 중에 유리하다라고 저랑 좀 닮았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아닙니다. 뭐 내 돈 내 술, 내 산 내 취. 우리 나이대에 제 친구들과 함께 마신다는 기분으로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서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부터 좀. 84년생 GD. 지금 현재 시점 39세. 곧 낳은 영포티 동안 애 엄마 10살. 그래서 퇴사를 하고 회사를 차린 지 올해가 4년, 내년 이제 한 달만 있어 5년 차가 되는 조르기팡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이네요, 대표님. 직원 몇 명이에요, 직원 몇 명?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네. 3분 더 계셔가지고. 아, 마인드 좋다. 직원이 아니라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크루. 두 분인가요? 유리한 방의 첫 게스트가. 네, 영광입니다. 저희 선물을 좀 샀어요. 선물 좋아요, 선물 좋아요. 짜잔! 일단 컨셉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컨셉의 컨텐츠라서 네. 병과 잔을 오! 사왔어요. 그리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처럼 네. 이제 뭐 막 약간 대나무 숲 같이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래서 너무 예쁘다. 어떤 술을 늘 드실지 몰라가지고 네네. 또 저랑 같이 매주 나오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렇게까지의 욕심은 없어요. 저도 바빠요. 고마워요. 예. 아, 예.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이 바닥에 봐봐. 짜라란. 혹시 또 술을 샀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무섭게. 그냥 와인 하면 미국인데요? 프랑스라는 거를 뒤집은 파리의 심판이라는 그게 있어요. 네. 미국 와인이 짱이다라는. 이거는 그 모든 이들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등을 먹은 그 파리의 심판의 바로 그 와인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목을 한 잔 축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대리 아이고, 문화지. 감사합니다. 예. 술 좀 따라주세요. 이거 드셔보셨어요, 새로이? 그럼요.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이색적이네요. 맛있다. 여기 숙성해라 가지고 진짜 해가 야들야들하다. 역시 비싼 게 맛있어. 이래서 돈 버는 거야. 너무 근데 좋다. 이거 회랑 잘 어울린다, 이 소주가. 안 달아서.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0. 아, 이거 다이어터들이 먹는 술이구나. 뭐야? 나만 그렇게 와인 한 병씩 먹고 있었던 거야? 살 디륵디륵 찌게? 약간 취하네. 내가 술이 약해가지고. 지금 뭐 드셨다고? 요즘 술을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대표가 되고 나니까 좀 힘들어요? 울어도 돼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약간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다가 그냥 오늘 무슨 일 있었지 이러고서 잤던 예전이랑 너무 다른 게 내일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막 이러니까 그냥 좀 마시고 잘까? 약간 좀 그냥 릴렉스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와인 이렇게 먹다가 이제 와인으로도 안 취해. 진짜? 너무 머리가 안 쉬나 보다. 그런 거 있어서 친구들이랑 먹고 이런 게 진짜 없었어. 그래, 친구들이랑 먹을 시간이 없지. 없어. 그러니까 혼술해. 이런 거 엄청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아까 준 선물들이 너무 나는 불안한 게 혼자 먹을 바엔 우리 집에 와서 저기 구석탱이에 앉아서 우리 촬영할 때마다 먹는 거 아니냐고. 나 너무 불안해. 근데 난 근데 사실 그래도 되지. 뭘 또 그래도 되지. 네. 아니 근데 잠깐만 들어봐도 뭔가 스트레스가 너무 압축된 게 좀 느껴지는데 다시 옛날 회사로 돌아가고 싶어요? 단 1원어치라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아니요. 나와 보니까 물론 또 다른 세상에 빡친 것 막 그런 거 다 있는데 나오는 게 훨씬 나요. 나오는 게 훨씬 낫다. 우리가 다 아는 대기업
대기업을 다녔잖아요. 과장 완련차에서 그만뒀습니다. 과장 말년차? 네. 그러니까 잘 나가던 대기업 과장이었네. 잘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회사를 매일 가긴 했어요. 잘 잘 나갔네. 나갔어요. 주말에도 나갔다고. 너무 잘 너무 나갔네. 새벽에도 나가고 장난 아니었어. 그랬지. 네. 내가 같은 회사에 다녔어서 알지만 인정받는 직원이기는 했어. 목소리도 크고 머리숱도 제일 많았어. 그래서 눈에 띄었어. 되게 일을 열심히 했고 일도 잘했고 항상 밝았는데 그만둔 거야. 대신. 모두가 놀랬어. 송별회도 안 해줬어. 진짜? 예뻐하던 직원인데 그치, 대신. 일바로 나간대. 아, 대신. 왜 나왔어?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일도 잘했고 인정도 받았는데. 난 되게 답답했어. 난 되게 내가 막 기획을 하고 제품을 막 이렇게 소싱하고 막 만드는데 이게 요 플랫폼에서 망가지면 엉망진창처럼 성적표를 받는 게 너무 화가 났어. 그리고 약간 세상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대의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난 다른 시장이 있고 다른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나온 건데요. 그만둔다고 집에 선언했을 때 집안의 반대가 엄청 났었잖아. 평생 직장을 왜 놔두고 나가냐? 이 좋은 복지 사실 복지가 좋지. 좋지, 대기업인데. 왜? 그리고 넌 뭐 엄마야. 엄마잖아. 엄마인데 왜? 엄마면은 뭐 새로운 일 하면 안 돼? 뭐 그렇게까지 귀엽게 얘기해서 알았어. 이혼 위기였지. 왜 도전해? 그리고 계속 너네 엄마다. 조금 무서울 것 같아. 애엄마가 9 to 6로 움직이는 게 예측 가능한 인생이잖아. 이게 만약에 사업을 하면 변수가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맞아. 했지. 나는 그때 반대하는 걸 나도 봤지. 빡치니까 한 잔.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가 빡친다고. 그래서 이직과 퇴직을 어쨌거나 남편이 엄청 반대는데 어쨌거나 다 고집대로 했잖아. 네. 지금 남편의 반응은 어때요? 무릎을 조아린다는 거 들어봤어요? 대표님 하트. 그렇게 대표님 하트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혹시 수입인가요? 어때요? 동감하시죠? 좀 드시죠. 네네. 제가 비싼 안주를 시켰는데. 그러게요. 네, 좀 이게 드세요. 너무 유명한 데인데 대답 왜 안 해? 처음엔 나오자마자는 어땠어? 너무 울었어. 버스 정류장에서 엄청 많이 울었어. 아, 내가 되게 좋은 공간에서 엄청 편하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안 생각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하는 거. 길, 막히는 거, 준비. 뭐지, 이렇게 길에서 왜 이렇게 소비하지? 왜 이렇게 올림픽대로 왜 이렇게 바뀌나? 나 진짜 너무 하늘을 날고 싶어. 날개 좀 달아줄래? 일론 머스크한테 얘기하세요. 나 진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할 때랑 지금이랑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나 200%? 200%? 나는 그냥 매달 회사원일 땐, 아, 이 월급이 다음 이듬해가 되면 뭔가 성과급을 위해서 이만큼 되겠지, 이렇게 조금씩 오르겠지가 아니라, 난 사실 이제는 회사의 수익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다. 아. 내가 더 주도적으로 뭔가를 더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람을 더 훨씬 크게 만드는 것 같아. 그치. 작은 거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더 큰 것들을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약간 그 어떤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운영자의 있네. 마인드로 아. 이 가격이 이렇게밖에 있을 수 없는 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는 건 누군가가 너무너무 헐값으로 헌신을 하거나 어디가 부도가 났거나 막 이렇게 생각이 막 싼 들 건 또 정도로 싼 데가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 정말로 다 이유가 있어.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 장점은 그래. 돈을 더 벌었다. 그리고 뭐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어졌다. 그러면 분명히 단점이 있을 텐데 그 단점은 가장 아쉬운 거. 가장 단점. 첫 번째는 외로워요. 아무도 나의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해줄 수 없어. 부모님 뭐 잘 벌잖아, 대표잖아. 아니면 내가 이 똑같은 상황을 약간 비슷한 직급의 다른 대표님한테 얘기하면 그건 너무너무 나한테 약점이 되지. 그치, 그치. 경쟁사니까. 어디에도 말할 수 없어. 가족한테도 말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넌 엄마야 막 자꾸 이래. 너 엄마야. 진짜 외로워. 그래서 내가 본인이 주인공이니까 우리 같이 술 마시는 프로그램 할 건데 와라 이랬더니 언니 언제? 언니 그거 언제야? 언니 그거 언제야? 날짜 잡혔어. 자기 얘기하러 술 먹으러 오고 싶어가지고. 회사원들이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조건 돈 되게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면 약간 생각지 못했던 걸 생각해야 하는 것들
운영, 고정, 뭐 비용, 등등 이 다음 일 엄청난 변수가 ENFJ라고 공감과 계획의 아이콘이야. 그래 보이시네요. 약간, 네.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죠. 야 근데 늘 변수가 생겨. 미쳐버려. 근데 내가 회사원일 땐 계획대로 안 되면 팀장님한테 얘기하면 되고 저 사람 탓하면 되는데 난 이제 누구도 탓하면 안 돼. 내가 결정했고 내가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직원들을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게 하고 왜 이렇게 25일은 빨리 오는 거죠? 월급날이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세금 내야 하는 그 1일부터 10일까지의 그 계산서와 맞아, 그거에 맞아. 막 정신 차리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지내나 싶어 진짜. 사람들한테 막 바쁘다는 걸 또 티내잖아? 돈 너무 긁어모으느라 바쁘시죠? 그게 바빠도 바쁘다고 티를 못 내. 구구절절 설명하면 뭐래? 뭐 알아듣냐고. 그래. 뭐 그래서 이제 일은 어쨌거나 퇴사를 해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돈도 더 벌어. 그죠? 가정은 어때? 그럼? 어쩔 수 다르네. 없이 아이가 있는 여잔데 워킹맘이다.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남편이고 와이프고 우리 친정엄마, 시엄마 신경 안 쓸 순 없거든. 현재 뭐 내가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친정엄마가 집에 어쨌든 이제 평일에는 와서 애를 봐주시는데 그래, 이 육아 문제가 참 문제야. 남편은 늦는 게 당연해. 근데 나는 엄마한테 미안해. 그래, 맞아. 방송을 제외한 어떤 나의 다른 어떤 모임. 관계적 모임. 그치. 그러니까 되게 신경 쓰여. 그럼. 그리고 애가 엄마 오늘도 늦어? 막 이러면 내가 무슨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육아와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는데 그리고 친정엄마가 애를 많이 봐주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보육의 소통을 나와 친정엄마가 내가 직접을 하니까 나만 정신이 없어. 목요일날 먼저 있어야 되고 뭐 금요일은 6시 엄마 갈 수 있고 이거를 내 스케줄도 짜는데 엄마 스케줄도 내가 짜는 거야. 막 엄마가 막 그렇다고 엄청 젊지 않으니까 맞아. 엄마가 60, 어떤 70대. 사건 사고든 건강적이든 막 맞아, 약간 맞아. 엄마 아빠가 이슈가 있는데 엄마한테 엄마 꼭 이날 가야 돼? 뭐 약간 이렇게 조정이 안 될까? 이러면 아휴 병원 한 번 가기 힘드네. 그러니까 자식 케어도 내가 해. 우리 엄마 케어도 내가 해. 안 그런 집도 있을 물론 거야. 안 그러지. 아유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맞벌이일 경우에 아직까지는 여자가 이제 보육과 교육을 엄마가 다 책임지는 경우가 많긴 많더라고요. 내가 이게 참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퇴사를 하고 그래서 약간 목록을 적었어. 투두 리스트처럼. 첫 번째, 남편에게 생활비 절대 타지 말자. 뭐 교육비는 뭐 이렇게 내가 다 한다. 막 이런 것들 막 되게 막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자립권들을 막 내가 막 적고 3년이 지나니까 사실 그렇게 됐어. 생활비 다 내가 해도 절대 남편한테 손 안 벌리고. 손 안 벌리게 됐어. 사실 그래. 그럼에도 이건 똑같아. 근데 있잖아 13살 되니까 지가 지방 들어가서 알아서 자. 그럼 3년 버티면 됩니까? 3년 남았어. 지금은 엄마 오거나 말거나 아빠 엄마가 뭘 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 그냥 지가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방문이 꽉 닫혀 있다. 내가 그렇게 꽉 그래서 아들 엄마들이 그렇게 그 아들이 중2가 되면 방문 자꾸 그냥 뗀대. 하도 문을 안 열어서 재울 수 있을 때 재워. 역시 소주는 진로죠. 야스. 예. 이건 어디 거예요? 화이트 진로. 저도 진로 좀 하나. 따라주세요. 근데 우리 나이가 하던 거를 그만두기가 쉽지 않거든? 첫 번째 드는 생각? 지금 버는 돈을 당장 다음 달에 또 벌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크잖아. 이직이 아니라 퇴직은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접어들어서 새로운 길을 가기엔 좀 늦었나? 그런 생각 하잖아. 그러니까 새로 시작할 수도 없고 하던 걸 멈출 수도 없는 그런 나이가 우리의 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모든 건 6대 4인 것 같아. 결혼을 할까 말까, 애를 낳을까 말까, 둘째를 할까 말까. 5대5도 아니야? 5대5는 아니야. 분명히 내 마음속에 정말- 6이 있어. 왜냐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6이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6, 그 다음 그 반대가 4. 계속 생각한 게 과연 내가 이곳에 계속 있는다고 해서 여기서 승승장구를 하는 게 내 인생에서 정말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가 됐건 도전을 해볼까? 근데 난 사실 이 후자가 늘 먼저가 있었어. 그게 6이었어? 안 해봤던 걸 너무 하고 싶었어. 안 해본 플랫폼 가고 싶고 안 해본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싶고 할까 말까 해. 그럼 말까 할까면 말아. 6이야. 모든 건 딱 아. 그거야. 절대 5대5가 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건 하나가 뭐가 있거든.
그래요. 일단 네. 아, 왜 이렇게 맛있지? 잘 들어가네. 직장인들의 꿈이라고 하는 퇴사를 했어. 앞으로의 꿈. 나는 이걸 꼭 이루고 싶다. 어떤 일을 하던 10년 이상은 하고 나와야 한가락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홈쇼핑 뷰티 MD도 10년 넘게 하고 딱 그만둔 거고 지금 내가 뭐가 됐건 회사를 차렸고 난 이거를 딱 10년 넘게 해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1년에 한 명씩 직원을 채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년째가 되면 직원이 10명이 되고 정말 작은 어떤 이쁜 공간에서 그냥 각자가 되게 만족할 할 수 있게끔 어디 가서 저 그래도 뭐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딱 그 두 가지. 장황한가요? 오프라 윈프리 같았나요 지금? ENFJ 해가지고 괜히 불러. 집에 가래? 직원 한 명씩 채용하는 거야. 본인이 월급만 줄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 근데 아직까지는 딱 그거예요. 제가 이제 4년째가 됐고 딱 4명이 됐으니까. 네, 근데, 네. 네, 꿈 이루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한방이. 점 있잖아요, 점. 점 찍으면, 대한민국 사회는 점 찍으면 못 알아보는 사회예요. 암묵적으로 다 합의했다고요. 민수이. 제가 지금. 사실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9년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유리한 한 방, 이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한 방의 기억이 뭐예요? 퇴사 선언을 심장 터지겠지만 한 거. 그냥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퇴사를 해볼게요 라고 말한 되게 심장 터질 것 같이 얘기했던 타임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니까 나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딱 근데 그거야. 아마 모든 직장인들이 어느 날 그러니까 항상 가슴에 품고 있을걸? 내가 언젠가는 그만두겠다고 말할 건데 그러면은 좀 멋있게 말해야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난 이 회사를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너무 큰 기억일 것 같긴 해. 사실 내가 상상한 되게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널 응원해 뭐 그래 뭐 야 후회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각가지 누군가를 핑계대서 내가 이 회사를 다닐 수 없음을 막 어필한 게 아니라 다 누렸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해보고 싶은 걸 지금 안 하면 더 늙으면 못할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한 걸 제일 잘한 것 같아. 새겨야 될 말이긴 하다. 퇴사할 때 실명 거론하지 마라. 이 말인즉슨 사람 한 명 때문에 그만두지 마세요. 나의 미래와 나의 비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결혼하는 거나 그래요. 네, 오늘 그 잘 나가는 대기업 과장을 때려치고 뭐 지금 잘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늘 화가 나 있어요. 근데 뭐 사실 회사에 있을 때도 화가 나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다른 화라고. 종류가 다른 화이지만 그러니까 재직 중에도 퇴사해서도 화는 멈추지 않는다. 네, 절대 평온할 수 없어. 인생은 평온할 수 없다. 어허. 네, 이런 교훈을 남기면서 그게 교훈이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리한 방, 뭐 저희 이제 축하 메시지 겸 이제 앞으로 응원 메시지 겸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떤 게스트가 되건 저는 그 아까 술잔 4개인 거 알죠? 네, 저기 있다고. 35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여기 나와서 하면 되거든요. 마음은 아직 너무 젊은데 사회적으로는 중년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원하는 만큼 꿈을 이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채널이고 그 제 꿈은 그냥 이렇게 합법적으로 술 마시는 거예요.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신의 인생에 유리한 한 방은 언제였는지를 한 번씩 생각할 수 있는 재밌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첫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예.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제발.